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어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과서 314쪽부터 319쪽까지 마음을 전하는 글을 직접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한번 쭉 풀고 시작을 할게요. 우리가 글을 쓸 때는요, 글을 쓰는 상황,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전하려고 하는지 목적을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글을 쓴지를 계획을 세운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먼저 글을 쓸 때 첫인사를 해야 되고 어떤 상황, 즉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쓴 다음에 그때 당시에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 난 이렇게 행동을 했어.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서 지금 내가 이런 마음을 너에게 전하고 싶어. 고마워, 미안해 또는 기쁘다, 슬프다, 안타깝다 등등 그런 마음을 전하고 마지막에 끝인사를 하면서 마무리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쉽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요, 내가 적절한 표현을 썼는지, 윗어른인데 너무 친근한 표현을 쓰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친구인데 너무 존대하는 표현을 이제 편지라고 하니까 긴장돼서 존대하는 표현을 써버리진 않았는지 표현 확인하시고요. 당연히 글이니까 띄어쓰기, 맞춤법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약용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쓴 편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하고 직접 오늘은 써보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5쪽 읽어볼게요. 제목이 있어요. 편지의 제목이 주어라, 또 주어라. 자, 뭘 준다라는 이야기일까요? 쭉 읽다 보시면 알게 되실 테지만 많이 베풀어라, 그리고 또 베풀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쓴 편지인데요. 너희는 항상 버릇처럼 말하기를 필과 친척 중에 한 사람도 불쌍히 여겨 나를 돌보아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개탄한대요. 안타까워한대요. 더러는 험난한 물길 같다더니 꼬불꼬불 길고 긴 험악한 길 같다더니 하면서 또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고 있대요. 좀 슬퍼하고 있나 봐요. 하지만 이는 모두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말투로 큰 병이래요. 잘못되었대요. 너희는 아픈 데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돌보아 주기 마련이었다. 너희는 늘 아팠을 때 누군가가 너희를 돌보아 주지 않았느냐. 날마다 어떠냐는 안부를 전해오고 또 안아서 부축해주는 사람도 있었대요. 약을 먹여서 주고 양식까지 대주는 사람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유 난 사는 게 힘들어 라고 얘기할 상황이 못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해져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기만, 누가 나한테 해주기만을 바라고 있구나, 그런 거에 익숙해져서 너희가 지금 그렇게 하는 것 같다. 너희가 사람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았는지 걱정이다. 그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편지를 보낸다라고 밝혔네요. 예나 지금이나 남의 도움만을 받으면서 살라는 법은 애초에 없죠. 누가 나는 늘 도움만 받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애초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아예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을 버린다면 절로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기분이 화평해져 하늘을 너희처럼 원망한다거나 그리고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병폐는 없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애초에 버린다면 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지? 왜 하늘은 나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지 않으시지? 내 편이 아니시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진다라는 거죠.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게 당연해. 내 일은 나 스스로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마음이 편안하고 그게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여러 날 밥을 끓이지 못하고 있는 집이 있을 텐데 너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집이 있을 텐데 너희는 쌀이라도 퍼주고 추운 집에는 장작개비라도 나누어 따뜻하게 해주어라. 오히려 베풀라는 얘기죠. 제목처럼 주고 또 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병들어 약을 먹여야 할 사람들에게 한 푼의 돈이라도 쪼개어 약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가난하고 외로운 노인이 있는 집에는 때때로 찾아가서 무릎 꿇고 모시어 따뜻하고 공손한 마음으로 공경해야 한다. 그리고 근심 걱정이 쌓여있는 집에는 영민의 눈빛으로 그 고통을
함께 나누어야 하고 처리할 방법을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자, 도움을 바라는 게 아니라 직접 베풀라는 거죠. 오히려 직접 베풀라라는 얘기예요. 자, 이러한 몇 가지 일도 너희는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집에서 너희가 위급할 때 너희는 돕지 않으면서 어떻게 도움만을 바라고 있느냐. 깜짝 놀라 다른 집이 이렇게 너희를 돕기 위해서 허겁지겁 쫓아올 것이며 너희가 공경에 처했을 때 달려올 것을 너희는 왜 어떤 주제로 어떤 사유로 바라고 있느냐. 너희는 돕지 않으면서 넘겨서 자, 남이 어려울 때 자기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서 남이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기만을 바라는 것은 너희가 지닌 그 오기 근성이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의 나쁜 속마음이 아직까지도 계속 있기 때문이다. 그 속마음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평상시에 일이 없을 때라도 항상 공손하고 화목하며 조심하고 자기 정성을 다해 다른 사람들의 환심을 얻는 것에 힘쓸 것이지 마음속에 보답받을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뭔가를 베풀고 나서 나 이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다시 보상을 하겠지, 뭔가 돌아오겠지, 저 사람도 나에게 도움을 주겠지라고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 먼저 베풀어라. 아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을 명확하게 썼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먼저 베풀어라. 먼저 베풀어라. 그러나 뒷날 너희가 근심 걱정할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보답해주지 않더라도 원망하지 말아라. 순수한 마음으로 베풀어라. 가벼운 농담일지망정 나는 지난번에 이렇게 해줬는데 저들은 왜 저렇게 하지 않지라고 농담이라도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만약에 그런 말을 한 번이라도 입 밖으로 나오게 되면 지금까지 지난날 쌓아온 공덕은 재가 바람에 날아가듯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아주 훌륭한 편지를 쓰셔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전해져 와서 교과서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방법이 지금 편지죠. 대상은 아들들에게 자, 어떤 상황이고 어떤 마음을 나누려고 이 편지를 쓰셨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7쪽에 지금 여기 해볼 거예요. 자, 3번의 첫 번째 문제. 정약용은 두 아들의 어떤 말버릇을 걱정하고 있죠? 자꾸 도움만을 바라고 누가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 때는 왜 그러지? 자꾸 안타까워하고 불평불만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누가 나를 도와주기만을 바라는 그런 말버릇을 걱정하고 있어요. 자, 2번 정약용은 두 아들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기를 바라죠? 도움을 바라지 않고 내가 먼저 베풀기를 바라고 있어요. 자, 그 다음 3번 정약용은 이 두 아들에게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 나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 먼저 베풀어라. 먼저 베풀어라. 이 얘기를 하고자 편지를 쑥 쓰신 겁니다. 쑥. 자, 그러면 4번. 자, 글을 쓰는 상황과 목적. 이 글을 쓰는 상황은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지금 뭔가가 있는 거예요. 자,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죠.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이제 가르침을 주려고 목적은 어떤 이유로 쓰셨죠? 이 편지를 정약용은 아들들이 계속 뭔가를 불평불만하니까 유배지에서 가르침을 주려고 그 가르침을 주려는 상황이고 자, 가르침을 주려고 이 편지를 쓴 겁니다. 도움을 바라지 말고 먼저 베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요. 자, 그래서 사실 1번과 2번의 답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글을 쓰는 상황은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가르침을 주려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글을 쓴 목적은 어떤 가르침? 남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베풀어라 라고 전하기 위해서죠.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아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은 배려하는 마음, 먼저 도움을 주려는 마음, 누군가를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나보다 남을 더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런 마음, 봉사하는 마음 등등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뒷페이지로 넘겨서 이제 직접 우리가 글을 써볼 거예요. 자, 여러분도 이렇게 상황과 목적,
대상, 방법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첫인사,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생각, 나누려는 마음, 끝인사까지를 정리하셔서 여기에 직접 글을 써볼 겁니다. 자, 선생님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셔야 돼요. 자, 선생님은 선생님의 예시만 지금 쭉 말로 설명할 건데요. 선생님 설명을 듣고 또는 듣기 전에 쓰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그런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의 목적에 맞게 글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318쪽에 선생님은 마음을 나누려는 경험은 여기 등교 계약을 한 상황이에요. 등교 계약을 우리 계속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하다가 일주일에 지금 한 번씩 두 번씩 학교에 나오고 있는데 등교 계약을 한 상황, 등교 수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어떤 모습을 선생님은 보았냐면 우리 반 친구들이 평소에 온라인 수업을 잘 들어서 수업의 흐름이 끊기지 않았던 상황이에요. 선생님의 수업을 지금까지 잘 들어와서 등교해서 이제 수업을 했는데 그 수업의 흐름, 학습의 흐름이 끊기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대견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대견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자, 그럼 여기에 선생님 더 자세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먼저 상황이랑 목적을 정리를 해보면요. 상황은 코로나19로 계속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하다가 이제 등교 수업이 병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등교했는데 아이들이 다 잘 이해하고 수업의 학습의 흐름이 끊기지 않은 것을 발견했어요. 그런 상황이었고, 자, 그래서 목적은요. 너희 너무 대단해. 선생님 너희가 자랑스럽고 대견스럽다. 대단하다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응원하려고 그런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글을 쓸 거예요. 읽을 사람은 선생님네 반 친구들이겠죠. 글을 쓰는 방법은 글을 써서 선생님이 저기 칠판 뒤에 게시판에 붙여놓을 수도 있고 또는 이학습터라고 선생님 우리 반 친구들과 이용하고 있는 그 온라인 플랫폼에 글을 게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것을 정해서 일어난 사건은 이제 등교 수업을 한 첫날 우리 반 친구들이 그동안 수업을 열심히 잘 들어왔어서 수업의 흐름이 끊기지 않아서 선생님이 그거를 순간적으로 느낌을 쫙 느끼고 감동을 한 상황인 거죠. 자, 그때 선생님의 생각이나 행동은 말 그대로 감동이었어요. 왜냐면 온라인 수업은 집에서 편안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대충 들을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의 그런 생각과는 달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들어서 지금 등교 계약을 했을 때 어제 선생님이 이 교실에서 수업을 한 것처럼 아주 친구들이 잘 따라와줘서 대견스럽고 한편으로는 감동하고 앞으로도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응원을 해주고 싶었어요. 나눌 마음은 말 그대로 고마운 마음 그리고 응원하는 마음을 나누고 싶었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 글을 쓴다면 제목 우리 반 보아라 하고 안녕 선생님은 오경영 선생님이야. 우리가 코로나19로 정말 오랜만에 우리가 3월에 만났어야 되는데 지금 처음 만났잖아. 온라인 수업으로 선생님이 영상을 많이 올리고 너희를 처음 만나서 이제 수업을 했는데 너희가 이 배운 내용을 다 잊지 않고 잘 기억하고 있어서 수업을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었어. 선생님은 그 순간에 우리 반 친구들 정말 대단하구나. 온라인으로 이렇게 학습을 하는데도 대충 듣지 않고 정말 열심히 참여했구나. 그리고 너희가 가져온 그 과제물들, 온라인 수업을 할 때 그 과제물들이 너희가 정성껏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동을 하고 고맙고 대견하고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 나누려는 마음은 너희 정말 고맙고 그리고 앞으로도 선생님이 더 열심히 수업을 준비해야겠고 그리고 앞으로도 너희가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응원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어. 그리고 우리 앞으로도 잘해보자. 안녕. 오경영 선생님이 라고 이렇게 끝인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런 상황과 목적에 맞게 이런 식으로 글을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글을 쓰고 나면 점검을 해야겠죠. 적절한 표현이었는지 띄어쓰기, 맞춤법 등등을요. 자,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일어난 사건을 자세히 밝혔는지, 자, 밝혔다면 나누려는 마음을 잘 표현했는지, 그리고 그랬다면 읽을 사람을 생각해 알기 쉬운 표현을 썼는지까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글을 다시 한번 퇴고라고 하죠. 다시 바르게 고쳐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글 쓰는 것까지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 단원에서는요, 내가 마음을 나누는 글을 쓸 때, 내 마음을 표현하는 글을 쓸 때 어떤 상황인지,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나누려고 하는지, 목적,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자, 세부적으로는 첫인사, 그 상황, 사건, 그때의 나의 생각이나 행동,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걸 통해서, 이 글을 통해서 나누려는 마음, 마지막으로 끝인사까지, 그리고 그것을 다 하셨다면 내 표현이 적절했는지, 그리니까 띄어쓰기 맞춤법이 옳은지까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 학습 신문 만들기는 어떤 식으로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 좋을지를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